네,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의원이 자기를 따르는 일부 의원과 힘을 합쳐서 조만간 탈당을 하고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한 기사를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유승민은 58년생으로 나이가 비교적 젊은 국회의원인데도 벌써 4선 의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유상호 의원 때부터 정치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가족이 아마 정치가 어떻다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많이 보고 공부하고 또 생각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유승민의 정치적 앞날이 어떨 것인가 하는 것은 왜 특히 의미가 있냐면, 유승민이 아시는 대로 지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송 때 김무성이와 더불어서 그 주역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앞날이 주목받는 것입니다. 김무성이는 이미 지난 그 지자체 선거에서 그 당시 한나라당,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패배한 이후에 선언을 했죠. 자기는 20대 총선을 끝으로 해서 일단 정치를 쉬겠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 김무성이는 나오지 않겠다고 분명하고 있는데, 요새 뭐 또 여러 잡음이 들리긴 합니다만 아직 유승민은 내년 총선에 나온다 안 나온다 얘기를 분명히 안 하고 있고, 그런 일방 지금 그 유승민의 지역구인 대구 동구을에서 얼마 전 여론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아직은 전국적으로 후보가 확정 안 됐지만 그 대구 동구을의 자유한국당 후보로 예상되는 사람과의 여론조사에서 2대1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이가 그 자유한국당 후보의 반 정도의 지지도밖에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유승민이 앞으로 정치적인 장래가 어떨 것인가? 거꾸로 회고해 보면은요, 유승민은 경제학자로서 일찍이 이름을 날리기 시작해가지고 어린 나이, 좀 젊은 나이에 집권당인 그 당시 한나라당의 원내 대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내 대표가 된 것이 본인에게 이제 불행한 것이었는지 원내 대표로서 발언을 하면서, 국회 발언에서 그랬죠. 재벌도 개혁에 동참하라. 또 비정규직을 조속히 정규직화하는 데 노력해야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양극 해소에 노력한 그 대목은 높이 평가할 만 등등 해가지고, 사실 지극히 보수적이었던 그 당시 집권당의 원내 대표로서는 거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그 궤도에서 이탈되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부터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의 사이가 점점점 벌어지는 거 나오다가 급기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승민 의원을 향해서 배신자라는 말까지 하고, 이제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것이 더 발전해가지고 지난 20대 총선의 공천 과정에서, 여러분 기억하겠지만 그때 공천심사위원장 이항구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게 뭐 각 방송에서 생중계까지 해가면서 김무성과 유승민의 공천 여부가 이제 복잡해졌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유승민은 그 당을 떠나서 또 그때 무슨 이 각종 그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다시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꼭 유일한 원인은 아니지만 박근혜, 유승민, 김무성 갈등이 결국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한국당, 자유한국당이 승리하지 못하는 원인도 되고, 이제 그때부터 정치 불화가 어떤 심해진 거죠. 근데 그 유승민의 국회에서의 발언, 원내 대표로서 행보, 이것은 사실은 보기에 따라서는 하나의 문제점을 지적한 거니까, 절대로 무슨 당에 반역을 했다든가 역적인 입장에 서서 또는 배신자 박근혜가 표현했다 이렇게 볼 때는 사실은 아니었죠. 그런 지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뒤늦게나마 생각나는 것이, 그때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하나의 가정입니다만은 그때 경제부총리 누구라고 제가 이름은 되지 않겠으나 그 지나간 두 사람이 있었는데 두 분 다 별다른 실적도 없고 미미하게 흔났는데, 차라리 유승민 의원이 경제부총리였으면 어떻겠는가. 또 그렇지는 않다 하더라도 물론 여성 대통령의 한계가 있을지 몰라도 유승민 의원과 그렇게 대화의 광장을 못 가질 게 어디 있었는가. 충분한 그 여유를 가지고서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러 들었다면은 박근혜 오늘의 참 불행한 입장은 없었을 것인데, 어쨌든 이제 박근혜 탄핵 사회까지 갔는데 그 탄핵 이후의 상황에서의 유승민의 행보, 이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 박근혜가 탄핵이 돼서 쫓겨나면은 그 다음 정치 상황에서 집권당이 계속해서,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정권을 잡기가 어렵다는 것은 아마
삼척 동자도 알았을 거예요. 더구나 국회의원을 여러 번 했던 유승민 입장에서 정치가 집안에서 태어난 유승민으로서 그런 판단을 못했을 수도 없는데 탄핵에 앞장서가지고 탄핵의 그 가결에 일조했다는 이것은 결정적인 실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승민이 정치 인생에서 이 원내대표로서 집권당의 대표로서 그 정책 지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입장을 표명하는 그것은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탄핵에 앞장선 거, 이 대목부터는 물론 박근혜의 크나큰 잘못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과연 유승민의 행보가 또 김무성 행보가 옳았느냐, 옳지 못한 것이죠. 뻔히 그 유승민과 김무성이 그렇게 탄핵시켜서 몰아내면은 문재인한테 정권이 넘어간다는 것은 거의 예상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을 예상하면서도 그렇게 소동을 벌였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말로 철없는 행동이 아닌가, 비난받을 행동이 아닌가. 예, 이런 많은 뭐 꼭 친박 세력이 아니라도 많은 사람들의 비판은 어쩔 수 없이 유승민이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대구 현지에서의 여론조사 결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얼마 전에 얼마나 진실성이 담긴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빨리 우리 한나라 이제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해서 뭐 서울 지역구에 출마해라 뭐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온당치 못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원내대표 한 사람 입장에서 공천이 좌지우지 돼서도 안 될 것이고 설령 유승민이가 자유한국당의 서울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는다 하더라도 과연 당선될 것이냐 그것은 지극히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아마 낙선의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고 그러면 말로는 이제 문재인 퇴진을 눈앞에 두고 우리가 다 뭉쳐야 된다. 그러니까 친박이고 비박이고 탄핵 찬성한 사람이고 반대한 사람이고 똘똘 뭉쳐가지고 문재인 퇴진만이 목표 입장에서 과거를 덮자. 옳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은 얘기라고 한다고 해도 투표소에 들어간 보수층 유권자 즉 자유한국당 지지세력인 사람들까지도 과연 유승민에게 표를 던질 것이냐. 상대방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던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아마 투표 참여가 그 지역구에서 상당히 저조할 것입니다. 유승민이 후보가 된다면. 그러면 이제 유승민이가 이 바른미래당을 탈당해서 신당을 만든다고 하는데 지역구 후보가 아니라 전국구 후보 그 당에 또는 뭐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가면 어떠냐. 그것은 그 당 유승민이가 전국 후보가 된 당에 굉장한 마이너스가 되죠. 유승민에 대한 그 불쾌감을 씻어버리지 못한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유승민으로서는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은 우리가 권하고 싶은 것은 김무성이가 비록 그 행동은 유승민과 더불어 옳지 않았지만 탄핵 전후에서 21대 국회에 출마하지 않겠다 하는 그 판단, 그 선언은 타당하다고 또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승민의 경우도 지금 정치 현안으로 나와 있는 공수처법, 선구법 협상에서 이 자유한국당과 발을 맞춰서 어디까지나 더불어민주당의 못된 그 야욕을 분쇄시키는 데 앞장을 쓰고 그러고 나서 21대 총선은 유승민 의원 스스로 총선 참여를 일단 4년 동안 하지 않겠다. 이번 선거에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물러서 있는 것이 그 유승민을 아끼는 많은 사람에게 박수받을 일이고 또 실제로 총선에 참여해봐야 지역구든 전국구든 그 어느 쪽에서는 별로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